교사라는 호칭이 언젠가부터 무거워진 듯한 요즘입니다. 최근 들어 들려오는 교사와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너무 많은데요. 어느 나라에서나 교사로 살아가는 데엔 신체적, 정서적인 힘이 중요한 듯합니다. 모든 교사분들의 몸과 마음에 큰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찾아왔는데요. 저희 세상을 보는 눈을 구독하고 계신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시다고 하는데요. 늦은 밤 한국 지하철에서 마주쳤던 남성분을 찾는다고 합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어쩌면 선생님의 느낌이 물씬 났던 남성분에게 감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늦었지만 전하고자 하는 감사의 인사,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 거주 중입니다. 3개월 정도 전에 한국에서 경험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프랑스로 다시 돌아온 지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도 늘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운 마음에 유튜브에서도 한국과 관련된 소식들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채널을 보게 되었고 혹시 가능할까 싶어서 사연을 전하게 되었네요. 제 사진이 세상을 보는 눈 채널을 통해 전해진다면 영광일 것 같아요. 프랑스는 보통은 낭만의 나라로 알고 계시죠? 한국에서도 마주한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했거든요. 사실 프랑스는 일부분만 낭만의 도시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듯해요. 프랑스는 중심부에서 멀어지면 슬럼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외곽 지역에서는 범죄가 매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늘 당부하던 말씀이 있었어요. 대중교통을 탈 때 절대 졸지 말라고 하셨죠. 혹시라도 밤 늦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때 잠깐 잠을 잘못 들게 되면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금방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험한 일을 겪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동네 이웃 주민들만 해도 잘 지내다가 그런 슬럼가에 가게 되어 안 좋은 소식을 접한 일이 꽤 있었거든요. 저는 외동딸이다 보니 부모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시는 일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평범하고 모범적으로 잘 크던 제가 좋은 기회가 닿아 한국에 잠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미리 알고 있기도 했고 한국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였어요. 길게 살기 위해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직장에서 잠시 파견직으로 5개월 정도 근무할 직원이 필요했었고 저는 그 직원으로 선발되어 가게 된 것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에 그때부터 한국어 공부를 조금씩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어디를 가볼지 SNS에 올라와 있는 핫플들도 찾아보며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제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은 일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걱정이 참 많으신 편이시거든요. 제가 한국에 잠시 들어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혹시 위험한 나라는 아니냐며 매일 불안해하셨어요. 사실 제가 성인이고 직장 생활까지 하는데도 어머니는 늘 저를 어린아이 다루듯 하셨어요. 잔소리를 1절부터 5절까지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한국 들어가기 전까지 그 노래를 반복해서 불러주셨거든요. 그중 후렴구는 대중교통에서 졸지 말아라였어요. 파리에서부터 워낙 조심하라고 했던 부분이기도 했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낯선 나라이기도 하니 더 강조하셨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도착했어요. 처음 도착한 한국은 어머니의 걱정이 무색하게끔 느껴지더라고요. 곳곳이 참 깔끔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한국에도 프랑스처럼 슬럼과 같은 곳이 과연 존재할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화장실도 이렇게 깨끗한데 과연 그런 곳이 이 나라에 있을까? 싶었죠. 한국에서의 회사 생활은 어렵지 않았어요. 단기로 머무는 파견직이기도 했고 프랑스에서 왔다는 이야기에 한국 직장 동료분들이 저를 아주 잘 챙겨주셨거든요. 저랑 비슷한 또래의 동료도 있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아침이면 아침밥 먹었는지 물으시고 저녁이면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할 건지 물으셨어요. 동갑의 동료는 먼 나라 와서 고생한다며 본인 엄마가 챙겨준 거라며 반찬을 챙겨서 가져와 주곤 할 정도로 직장 동료분들과 짧지만 애틋했네요. 한국에서 지내는 이야기를 프랑스에 계신 부모님들께 자주 전했어요. 그래도 내 어머니는 걱정이 사라지진 않으셨는지 여전히 대중교통에서 졸지 말아라 라는 말로 통화를 마치곤 했어요. 한국에서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니 긴장도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사실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발가락 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소름이 돋고 머릿속은 하얘지는 기분이에요. 직장 동료들하고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한국에 왔다면 곱창을 먹을 줄 알아야 진정한 한국을 경험했다고 하시면서 곱창 맛집이라며 부서 직원 전체 같이 갔던 날이었네요. 처음에 설명을 들을 땐 끔찍했지만 먹어보니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술도 꽤 많이 마셨네요. 잘 취하는 편은 아닌데 기분 좋게 먹었더니 더 취했던 것 같아요. 너무 늦어지기 전에 집에 가야 했기에 회식을 마치고 지하철에 올라탔어요. 직장 동료분들이 택시를 타고 가라, 근처까지 데려다 주겠다 여러 가지를 권하셨지만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게 편하기에 지하철을 타고 가겠다고 혼자 나섰었거든요. 그렇게 탄 지하철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것이에요. 눈을 뜨고 보니 5호선의 종점에 도착한 상태였네요. 종점이고 나를 느꼈던 찰나, 그간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세뇌 교육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 정말 나는 지금 위험한 순간이구나 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남자분이 갑자기 다가오시는 거죠. 저는 그 순간 난 이제 죽었구나 싶었어요. 저 사람이 분명 나를 해치고 내 물건을 다 가지고 가겠구나.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다. 이게 마지막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한국인 남성분은 저를 깨워주러 다가오셨던 거였죠. 저를 해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낯선 상황이었네요. 뭔가 어리둥절한 상태로 감사의 인사를 한국말로 서툴게 뱉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싶었더니 지갑이 사라지고 없던 것이었죠. 제가 당황하며 가방 구석구석을 살피는 모습을 보고는 앞에 있던 그 남성분이 혹시 지갑을 잃어버리셨냐며 어디까지 가셔야 하는지 묻더라고요. 괜히 또 딱 어디라고 말했다가 나쁜 일을 당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왜 묻죠? 라고 대답을 했네요.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던 남성분이 본인의 지갑에서 지폐를 몇 장 꺼내서 건네시더라고요. 그래도 집까진 가셔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택시로도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지갑이나 다른 소지품들은 다음날에 지하철 분실물센터로 연락 꼭 해보시고요. 건네온 돈과 분실물센터의 이야기는 정말 낯설었어요. 혹시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가? 싶었지만 이미 본인의 갈 길만을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분의 돈으로 집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분실물센터는 사실 믿진 않았죠. 파리에서 도둑이나 소매치기는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신기하게도 분실물센터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지갑에 돈과 카드가 그대로 들어있는 상태로 지하철 분실물센터에서 찾을 수 있었죠. 아니, 한국 사람들은 지갑을 주워도 그 안에 돈과 카드를 그대로 넣어둔 채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분실물센터에 맡긴다는 그 일이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분실물센터에 방문해 지갑을 찾아왔는데 그 남성분을 찾을 길은 없어서요. 무엇이라 감사의 말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의심만 했던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크네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그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프랑스에서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온 부분들이 그랬어서 그날 남성분을 마주했을 때 나쁜 생각을 했었고 의심이 가득했기에 굉장히 날카롭게 대했던 것 같다고요. 너무너무 죄송했다고 전하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꽤 깔끔한 옷차림에 젠틀했던 목소리 톤이 선생님이신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날 도움으로 저는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었고 지금도 프랑스에 다시 돌아와서 잘 지내고 있다고 또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을 남겨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네요. 아무쪼록 한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지금 제가 지내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한국에서처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저부터도 무장해제된 상태로 지낼 수는 없지만 그날 경험했던 좋은 시간들을 마음 한켠에 잘 담아두며 그리워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을 통해서라도 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한국은 사소한 배려가 오히려 일상이고 당연한 나라인 듯합니다. 그 배려가 누군가에겐 정말 큰 은혜가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희 채널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과 같이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눈은 조금은 더 타인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마음인 듯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나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배려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지기도 할 테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구독과 좋아요는 배려를 전하는 일에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